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이 양회가 내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여기서의 체크 이슈 포인트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포인트들을 짚어볼게요. 미종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이번 정치 행사에는 시진핑의 헌법 수정까지 해서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할 것인가 굉장히 큰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40주년 행사를 맞는다고 하네요. 전 세계의 이목이 다른 해보다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월요일 날 중국 그 최대 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앞으로 시진핑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차관 인사를 비롯해서 인민은행장이 15년 만에 교체가 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 목표가 제시가 되고 국방비를 비롯한 예산안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발전 정책들도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번 그 전인대 기간 동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의 그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철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 주석을 비롯해서 부주석의 임기도 철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당정군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구의 그 개편도 추진하게 됩니다. 당장 반오직, 반부패 결에 앞장서야 될 국가감찰위원회가 설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은행과 보험감독위원회 간의 통합도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적인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공고화될 것인지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시진핑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잘못돼서 통제까지 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이번에 중국 양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나 주목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올해는 그 시진핑 2기 내각이 시작된과 동시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꼭 40주년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깊은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과 더불어서 리스크 축소를 추진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혁신 그리고 추가 개혁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런 그 정부 업무 활동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2기 내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제 정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한 개혁입니다.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양대 전략인데요. 중국은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해서 창업 혁신 주도로 나갔었는데요. 이를 지역 발전 정책과 함께 꾸겨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융 시스템의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빈곤 탈출, 환경 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중국은 앞으로 추가 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신호를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제 공헌자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빠른 성장, 고속 성장을 필두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 높은 성장 이런 것으로 조금 선회를 하면서 GDP 성장률이 하회할 가능성도 평가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은 6.9%였는데요. 올해는 6.5% 전후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낮춰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6.5% 이하 성장도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GDP 규모가 1경 3천조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미국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방정부의
밝혀진 GDP 성장률의 한 20%가 포장되어 있고 통계 수치가 부풀려져 있다고 네. 밝혀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의 질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뭐 과잉 생산 시설 억제라든지 그리고 신규 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업의 고부가가치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 환경,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주가들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 지표를 뭐 통해서 봤을 때 최근에 중국 증시의 경제 현황이나 아니면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로 꼽히고 있나요? 네, 중국 경제를 보실 땐 가장 중요한 게 소비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 감세 그리고 뭐 다양한 그 경기 부양책들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은 장기 트렌드와 관련된 중산층의 소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6.5%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은 고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정책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중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다양한 그 소비 주도의 성장이 중국 경제를 충분히 이끌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 이슈 가운데 위안화 강세가 뭐 거의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이끈 요인과 앞으로의 위안화 가치의 그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위안화는 앞으로 1달러에 6.2에서 6.3위엔의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5천억 달러로 늘어난 미중 간의 무역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통상 마찰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10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민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계속 추진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뭐 투기적 선물 차익 거래까지도 2월 달부터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위안화는 가급적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서 이제 중국 A주가 MSCI 편입 지수로 된다라는 이슈에 중국은 관심이 큽니다만 국내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MSCI 지수에 편입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이가 커졌다는 것은 중국 증시와 민감한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 개방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만 증시뿐만 아니라 런던 증시와 상하이 증시 간의 교차 거래도 허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15%에 달하게 되고요. 또한 시가총액이 7조 달러로 미국에서 2위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그 상품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결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상품이 더 활성화될 상황으로 국내의 이 악재보다는 조금 더 큰 이벤트로 긍정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한국에 빗대어 봤을 때 수혜 업종이나 뭐 시장 영향들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약한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우리 경제, 특히 증시에는 호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신흥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자상거래 보급 확대로 인해서 화장품이라든지 K푸드와 같은 해외 직구 상품들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차량용 전지, 그리고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제4차 산업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 우리 증시에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화장품과 이 K푸드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 소비의 서비스화 강조해 주셨고요. 이 4차 산업과 관련한 로봇 산업이나 반도체의 특수 기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그 고속 성장 대신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제 중국이 추구한다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얻어볼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에 들어간다면 중국의 제조업의 고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다양한 반도체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보급 확대,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용량과 관련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분야의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네. 최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중국 양회에 한국의 영향들 꼭 체크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